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들나물도 서서히 억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부터 지리산 쪽, 광양의 백운산 쪽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벌써 고산 쪽에 올라가셔서 다양한 나물들을 채취해서 저랑 소통하고 계십니다. 이제 경기도 쪽이나 경기 북부, 강원도 쪽,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쯤 늦어도 한 1, 2주 안에는 이제 높은 산으로 나물 하러 가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높은 산에 자생하는 나물들 몇 종류 사진으로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자생지에 가서 산행했습니다 하고 찍어서 보여드리면 전문가분들은 산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또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미리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어요. 앞에 보이는 식물은 병풍쌈입니다. 병풍치라고도 부르죠. 지금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에 잎을 땄습니다.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맛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잎을 땄어요. 그리고 제가 잎을 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잎을 따잖아요. 중간에를 꺾거나 잎을 따버리면 얘는 올해 더 이상 여기서 씨앗이 안 생깁니다. 이제 뿌리가 번식을 해서 다른 뿌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씨앗은 생기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밑에가 통통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씨앗이 이제 꽃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병풍참 채취할 때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꺾으면. 그래서 잎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나 반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찢어서, 제가 다 찢은 겁니다. 이렇게 찢어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꺾어도 줄기를 꺾어가도 죽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이런 식으로 새끼가 생기기도 하고 내년에 또 여러 개의 자촉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촉이 이렇게 뿌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꺾으셔도 되는데 이제 씨앗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내가 텃밭에서 기르면서 씨앗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꺾지 말고 반을 자르거나 3분의 1만 잘라서 드셔도, 이거 한 장이면 혼자서 밥 한 그릇 뚝딱 싸 드실 수 있습니다. 병풍쌈 소개해 드렸고요. 이거는 참당귀입니다. 고산에 가면 골짜기 쪽으로 많아요. 습한 골짜기 쪽에 보면 참당귀도 있습니다. 참당귀도 있는데 계당귀라고 부르는 지리강화하고 다른 점은, 참당귀는 제가 사냥과 미나리과 식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당귀는 줄기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묻어요. 여기도 보면 위에 갈라지는 부분에는 정작 꼭지점 부분에는 자주색이 안 붙어 있죠. 지리강화는 여기 꼭지점에만 자주색이 있고 줄기에는 자주색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고, 하나를 딱 씹어서 맛을 보세요. 삼키지 말고 맛을 보면 단맛이 확 돌아요. 참당귀는. 지리강화는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산행하시다 보면 높은 산,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도덕도 있어요. 도덕도 있으니까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완전히 군락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드문드문 빈 곳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꽉 채워 보겠습니다. 제가 들매나무 보여드렸잖아요. 들미순. 지리산 지역에서는 들미순하고 이 개발딱주라고 부르거든요. 지리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개발딱주하고 들미순 안 먹으면 그해 봄이 지나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개발딱주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단풍치입니다. 잎이 펼쳐진 모습이 단풍잎하고 흡사합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게 요런 식으로
딱 벌어지면 요게 영덕대게 그 큰 찌개발 있죠. 찌개발 모양을 한다 그래서 개발딱주라고 합니다. 개발딱주. 단풍치인데 이거는 고산 지역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저지대에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또 상당히 많아요. 털이 상당히 많고 잎이 펼쳐졌을 때는 채취하셔다가 장아찌 담으시면 좋고, 이렇게 어릴 때는 조금 데치면 이 솜털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숙회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초장 맛있게 해서 숙회해 드시면 비타민 A가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회복에 좋은 나물이 개발딱주라고 부르는 단풍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물, 요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취나물 중에 하나인 서돌치입니다. 서돌치인데 줄기에 털이 많습니다. 줄기에 털이 많고 잎은 뾰족합니다. 화살촉처럼 뾰족해요. 비슷한 식물들이 있는데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취나물 같이 생긴 것들은 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안전부채 같은 것하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사진으로 소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사진을 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접해서 식물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멀리서 찍으면 저도 구분 잘 못 해드립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취나물 중에 하나인 서돌치입니다. 그리고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참자가 들어간 나물들은 다 맛있습니다. 요게 잎이 세 장인데 갈라져서 깊숙이 갈라져서 지금 9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참나물 잎은 세 장으로 보이는데 요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나물하고 구분하시는데 혼동이 조금 되시나 봐요. 하지만 피나물은 꺾으면은 바로 빨간색 즙이 나오는데 참나물은 안 나와요. 그거만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이 옆에 뭐 회리바람꽃이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궁금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처음에는 아주 단연간 배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산지대에 가면 많이 있는 참나물입니다. 향 너무 좋습니다. 곰치입니다. 곰치. 곰발바닥을 닮았죠. 곰치도 고산지대 가면 참나물 있고 한데 가면 다 보여요. 얘는 또 무늬가 생겼네요. 여기 곰치, 곤달비, 이걸 굳이 구분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맛있는 나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시고, 제가 곰치하고 동이나물 알려드렸잖아요. 구분하는 법. 국화과 식물들은 처음에 올라올 때 다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얘도 보시면 조금 덜 펼쳐졌는데 뒤로 말렸잖아요. 그죠? 요게 이런 식으로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동이나물은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별이 되고, 지금쯤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뜯어먹게 생겼을 때는 동이나물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기 쉬운데, 꽃이 없을 때는 잎이 뒤로 말렸는지 앞으로 말렸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곰치입니다. 이제 여기는 막 참치도 그렇고 새싹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발을 함부로 막 디디기가 힘드네요. 울릉도에 가시면 뭐 울릉명이나물은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 내륙에서 산마늘이 자생을 합니다. 내륙종 산마늘이 있으니까 고산지대 1000m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동북향에서 산마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낙엽이 많은 곳에 숨어 있어서 고라니가 뜯어먹지 못했어요. 저 밑에 쪽에 나온 곰치들은 고라니가 뜯어 먹었는데 여기서는 못 뜯어 먹었습니다. 곰치, 그리고 참당귀 이런 거 있는지 확인 잘 해보시고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고산지대에 가도 참치가 있는데 여기는 잎이 좀 작잖아요. 고산지대 참치들은 진짜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제 손 한 장으로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뜯으면 진짜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낮은 야산에서 잘 자랍니다. 요것은 참취입니다.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취나물 먹는 게 바로 이 나물입니다. 높은 지대에 가면 너덜지대나 좀 약간 음습한 골짜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긴 나물들 보일 거예요. 잎이 박쥐가 날개 펼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박쥐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류가 참박쥐나물, 개박쥐나물, 뭐 나래박쥐나물 여러 종이 있는데 다 잎의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요거 위에 부분 밑에는 놔두시고 위에 요거 연한 부분 있잖아요. 요거 채취해서 생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게 병풍쌈하고 같은 속이에요. 국화과 박쥐나물 속에 박쥐나물, 병풍쌈 같은 집안이니까 쌈으로 먹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데쳐서 숙회로 드셔도 맛있고 무쳐 드셔도 되고 묵나물 하셔도 되고요. 양은 많습니다. 박쥐나물입니다. 고산지대에 가면 꼭 있는 식물이 요 식물인데 1000m가 넘는 곳에서도 발생을 해요.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은 산마늘하고도 비슷하고 비비추하고도 비슷하고 비슷한 식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산나물이 아닌가.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서 자생을 하니까 요거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또 해가 잘 드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독초들이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엄청 독합니다.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요. 산마늘은 완만하거든요.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끝부분이 펜촉처럼 이렇게 뾰족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비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모르면 산마늘이 전문가들도 1년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 것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다는 것 아시고 이런 게 보이면 꼭 확인한 후에 섭취하셔야 됩니다. 참나물 보시면 아까는 초록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주색이 묻어 있는 건 있어요. 이런 것은 뭐 독초가 아니니까 구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솜대가 벌써 꽃이 폈어요. 꽃이 피려고 풀솜대가 꽃이 피려고 꽃대를 물었습니다. 엄청 튼튼하고 연하죠. 보시면 줄기에 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 털이 있었는데 털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백합과 식물들은 은방울꽃 제외하면 다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풀솜대도 낮은 지역에도 자라납니다. 우리 용인 지역에도 낮은 곳 골짜기 좀 약간 습한데 많이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높은 데 가면 더 향기가 좋고 더 맛있는 그런 나물이겠지만 낮은 곳에서도 아쉬운 대로 자생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병풍쌈인데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신만이 분이 채취하신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지금 꽤 번식하고 있어요. 무늬가 좀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모주인 것 같은데 무늬가 좀 빠졌어요. 여기 끝에 부분만 살짝 있고 이런 무늬 정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산지대 좀 높은 곳을 가야 됩니다. 능선 쪽에 보시면 이 나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약간 누릿한 냄새가 나서 좀 호불호가 있긴 한데 소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기능성 나물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되고 잘 익은 장,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데
대를 갖다가 위에 부분은 쌈 싸 드시고 밑에 요 부분을 장아찌로 박아놨다가 드셔도 맛있고요. 장떡을 해서 드셔도 맛있는, 아주 강원도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본 분들은 매니아층이 금방금방 형성되기도 합니다. 외우산풀입니다. 누리대라고도 하죠. 누리대라고도 부르는 외우산풀. 이거는 능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좀 해가 좀 어느 정도 드는 능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산지대 높은 곳, 북동 사면 그늘진 곳에 가시면 내륙에 자라는 산마늘이 있습니다. 산마늘은 밑에가 이렇게 아주 붉은색이 진하게 묻습니다. 붉은색이 진하게 묻고 잎이 타원형이에요. 뾰족한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형성되고 울릉 산마늘하고 확 비교가 됩니다. 울릉 산마늘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잎의 폭이 울릉 산마늘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건 또 비교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울릉 산마늘 위에 내륙 산마늘이 이렇게 올라가도 가리지 못하죠. 이게 내륙 산마늘인데 향은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하고 맵기도 더 맵고, 이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울릉 산마늘은 울릉도 자생식물이고, 내륙의 산마늘은 오대산이나 설악산, 강원도의 태백산, 한백산 같은 곳에 자생을 합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산마늘입니다. 그리고 고산지대 조금 양지 바른 곳에 가면 해가 잘 드는 곳에 있습니다. 이 식물은 우산나물이에요.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이 우산을 쓰고 나가면 옷 다 젖겠죠. 자, 찢어진 우산인데, 우산나물은 삿갓나물하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는데 털이 많아서 구별이 돼요. 삿갓나물은 끝에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찢어지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피치명 뾰족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 삿갓나물은 보시면 잎이 크건 작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만 형성이 되는데, 우산나물은 끝이 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톱날처럼 많이 갈라지는 게 다른 점이고, 무엇보다 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우산나물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데, 삿갓나물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가 펼쳐집니다. 삿갓나물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럼 올라왔다가 펼쳐지고, 우산나물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펼쳐지는 것이 다르고, 털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은은한 한약향이 나는 그런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숙회로도 드시고, 장아찌도 괜찮고, 묵나물도 괜찮고. 좀 음습한 골짜기보다는 좀 해가 좀 어느 정도 드는 경사진 부근, 정상 부근에 많이 있는 우산나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놀이터에 있는 고산 지역에 자라는 나물 몇 종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고산 지역에 나는 나물들이 더 있는데 요 정도에서 알려드리고, 다양한 나물들이 있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현장에서 봐도, 영상을 아무리 쉽게 해드려도 현장에 가면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참나물을 뜯어서 하나 손에 쥐어주고 1시간 후에 참나물 뜯은 거 좀 봅시다 라고 봤더니, 참나물 뜯어서 손에 쥐어준 거는 어디 가고 죄다 피나물하고 회리바람꽃 비슷한 식물들만 뜯어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산나물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눈에 익히다 보면 금방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 자꾸 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본인이 직접 찍어서 확인을 했으니까 나중에 또 비슷한 것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드리면
쉽게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제가 많이 활용할 거고, 비대면이 풀렸지만 많은 분들이 몰려다니는 걸 정부에서도 원치 않고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요새는 뭐 미디어가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산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흰 꽃이 피어 있는 작약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서 자라니까 산작약이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백작약입니다. 산작약은 붉은색 꽃이 핍니다. 자, 오늘 산작약도 반겨주는데, 고산에서 자라는 약초입니다. 약초. 굉장히 중요한 약초예요.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 많죠, 집안에. 그리고 시골에 귀촌하셔서 집에 큰 강아지들 한 마리들을 다 키우는데, 작약, 백작약 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화초로 키우는 작약도 좋습니다. 강아지가 뭐 탈이 나면 밥에다가 작약 뿌리 한 뿌리 넣어서 죽을 끓여서 주든가 하면 강아지한테는 산삼입니다, 작약이. 오늘은 고산식물 몇 종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소통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밥상에 건강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